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핵심만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식 충전 저희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 하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선형 회귀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 결과값이 확률, 그러니까 0과 1 사이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이 제약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던 방법들, 뭐 선형 회귀에서 쓰던 최소제곱법 같은 거, 이게 잘 안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자들이 어떤 좀 기발한 방법들을 썼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쓸만한 건지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요. 유튜브의 그 유명한 통계 채널이죠. 스텝 트위스트 위드 저시 스타머의 로지스틱 회귀 영상 3편입니다. 개수가 뭐냐, 또 최후 추정법은 어떻게 돌아가냐, 그리고 모델 평가는 어떻게 하냐, 뭐 R제곱이랑 P값 이런 거요. 이 영상들 보면서 로지스틱 회귀의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목표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로지스틱 회귀 결과 딱 땄을 때, 이거 이런 원리구나 하고 좀 자신감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한 수식보다는 그 아이디어에 집중해서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로지스틱 회귀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예측하는 데 있죠. 뭐 예를 들면 환자가 특정 병에 걸릴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이 상품을 살 확률 같은 거요. 결과가 보통 예, 아니요, 성공, 실패 이런 식으로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이게 또 선형 회귀랑 연결되는 지점이 재밌는데요. 사실 로지스틱 회귀는 일반화 선형 모델, 영어로는 GLM이라고 부르는 더 큰 틀 안에 있어요. GLM이라는 게 선형 회귀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종류의 결과 변수를 다룰 수 있게 만든 좀 유연한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우리가 아는 그 절편 플러스 기울기 설명 변수 형태의 선형 예측 부분하고 실제 예측하려는 결과 변수, 여기서는 확률이죠. 이걸 연결함수라는 걸로 이어주는 겁니다.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이 연결함수로 로짓이라는 걸 쓰고 결과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GLM, 그 큰 그림 안에서 로지스틱 회귀가 선형 회귀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근데 그 로짓이라는 연결함수, 그게 왜 필요한 거죠? 그냥 확률 자체를 바로 예측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확률은 아시다시피 0하고 1 사이라는 그 명확한 벽이 있잖아요. 근데 선형 회귀 모델은 어때요? 예측값이 그냥 제한 없이 쭉 뻗어나가는 직선으로 나오죠. 만약에 확률을 그냥 y축에 놓고 직선을 그리려고 하면 설명 변수 값이 막 커지거나 작아질 때 예측 확률이 1을 넘거나 0보다 작아지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모델이 현실을 제대로 못 담는 거죠. 그래서 확률 P를 직접 쓰는 대신에 로그 P, 괄호 1-P 이런 계산을 해서 변환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로짓 변환이고 그 변환된 값을 로그 오즈라고 불러요. 오즈라는 거는 성공 확률 P를 실패 확률 1-P로 나눈 값.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실패 가능성의 몇 배냐 이걸 나타내는 비율인데 거기에 로그를 씌운 거예요. 로그 오즈, 이름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변환이 뭘 어떻게 바꿔주는 건데요? 이 변환의 마법은요. y축의 범위를 확 바꿔준다는 데 있어요. 확률 P가 0에 가까워지면 로그 오즈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요. P가 1에 가까워지면 양의 무한대로 쭉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딱 갇혀있던 y축을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 범위로 확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로그 오즈 값을 y축으로 놓고 선형 회귀처럼 직선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에서 보이던 그 S자 곡선 있죠? 그게 로그 오즈 척도에서는 직선 관계로 바뀌는 셈이에요. 와,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갇힌 확률을 로그 오즈라는 걸로 탁 쳐서 무한한 공간으로 풀어준 거네요. 그래서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만들고, 그럼 로지스틱 회귀 결과표에 나오는 그 개수들 있잖아요. 절편이나 기울기 같은 거, 그건 전부 이 로그 오즈 세상에서의 값이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스택퀘스트 영상에서 G 체중이랑 비만 예시 들었잖아요. 그걸 보면 좀 더 와닿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체중 변수의 개수가 1.825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G 체중이 1단위 늘 때마다 비만이 될 로그 오즈가 1.825만큼 커진다는 뜻이에요. 확률 자체가 1.85 커진다는 게 아니고요. 절편값 마이너스 3.476 이런 것도 체중이 0일 때의 로그 오즈 값인데 사실 현실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모델의 기준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로그 오즈 값은 어떻게 해석해야 좀 더 느낌이 올까요? 로그 오즈 1.825 증가. 이게 그래서 뭐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맞아요. 로그 오즈 값 자체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 계수값에다가 지수함수, 그 2의 x제곱 있죠? 그걸 취해서 오지비, 오즈 레이시오 OR이라는 걸로 바꿔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체중계수 1.825에 지수함수를 취하면 약 6.2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중이 1단위 증가할 때 비만이 될 오즈가 6.2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오지비가 1보다 크면 그 변수가 결과 발생 확률을 높이는 거고 1보다 작으면 낮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훨씬 직관적이죠. 아하, 오지비로 바꾸니까 확 와닿네요. 훨씬 쉽군요. 그럼 설명 변수가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범주형일 때는요? 스택퀘스트 보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하던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유전자 그룹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요. 모델의 절편은 정상 유전자 그룹의 로그 오즈 값이 돼요. 그리고 돌연변이 유전자 변수에 대한 계수는 뭐냐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졌을 때 정상 그룹보다 로그 오즈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영상에서 말한 로그 오집이에요. 영상 예시에서는 이 값이 2.35였죠. 여기에 또 지수함수를 취하면 오지비가 돼요. 이에 2.35 제곱하면 대략 10.5 정도 나오는데 이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쥐가 정상쥐보다 비만이 될 오즈가 10.5배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물론 각각의 개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뭐 선형회귀 때처럼 표준 오차나 Z값, P값 이런 걸로 확인해야 하고요. 좋습니다. 이제 개수가 로그 오즈 척도에서 어떤 의미인지 또 오즈비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대충 감 잡았어요. 근데 이 최적의 개수를 가진 선, 그러니까 모델을 찾는 과정 자체가 궁금해지네요. 선형회계에서는 실제 값이랑 예측값 차이, 그 잔차를 제곱해서 합친 걸 최소로 만드는 최소제곱법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지스틱 회계는 왜 이걸 못 쓴다고 했죠? 아까 로그 오즈 변환 얘기할 때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주 예리하게 기억하시네요. 최소제곱법이 로지스틱 회계에 잘 안 맞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로그 오즈 변환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데이터의 실제 결과 확률이 정확히 0이거나 1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 모든 쥐가 비만이다 또는 모든 쥐가 비만이 아니다 이런 경우요. 이걸 로그 오즈로 바꾸면 그 값이 각각 음의 무한대랑 양의 무한대가 돼버려요. 아, 무한대가 튀어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로그 오즈 척도상에서 그 데이터 포인트와 우리가 그린 어떤 후보 선 사이의 수직거리, 즉 잔차가 무한대가 돼버리죠. 잔차가 무한대면 당연히 잔차 제곱합도 무한대가 되니까 이걸 최소화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제곱법은 여기서 그냥 막히는 거죠. 그럼 대안이 뭐죠? 무한대 문제를 피하면서 뭔가 최적의 선을 찾을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최우추정법, 영어로는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입니다. 우리말로는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요. 최소제곱법이 데이터점하고 선 사이의 어떤 기하학적인 거리를 줄이려고 했다면 최우추정법은 확률적인 관점에서 봐요. 과연 어떤 선,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를 만들어낼 가능성, 이걸 우도라고 하는데 이 우도를 가장 높일까? 이 질문에 답하는 파라미터, 즉 개수를 찾는 거죠.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을 최대로 만든다.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스탯퀘스트 영상처럼 단계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복잡하진 않게 그냥 핵심 아이디어 위주로요. 네, 좋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래요. 1. 일단 로그 오즈 척도상에 아무 후보선이나 하나 그립니다. 이 선은 특정 절편이랑 기울기 값을 갖겠죠. 2. 이 후보선을 가지고 각 데이터 포인트의 예측 로그 오즈 값을 계산해요. 3. 이 예측 로그 오즈 값을 다시 로지스틱 함수, 그러니까 로짓의 역함수에 넣어서 원래 확률 척도 0에서 1 사이로 되돌립니다. 그럼 각 데이터마다 이 후보선에 따른 예측 확률, 예를 들면 비만일 확률이 나오겠죠? 4.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의 실제 결과, 비만이다 아니다랑 방금 구한 예측 확률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 후보선이 해당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우도, likelihood 값을 계산합니다. 실제 비만인 데이터의 우도는 예측된 비만 확률,
P 그 자체가 되고요. 실제 비만이 아닌 데이터의 우도는 1에서 예측된 비만 확률을 뺀 값, 1 빼기 P가 됩니다. 5.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 우도 값을 구한 다음에 전부 다 곱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후보선이 전체 데이터를 만들어낼 총 우도, 토탈 라이클리후드예요. 6. 실제 계산할 때는 근데 이 총 우도에 로그를 씌운 로그 우도,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써요. 왜냐하면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줘서 계산이 훨씬 편해지고 또 우도를 최대로 만드는 거랑 로그 우도를 최대로 만드는 거랑 결과는 똑같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후보선들을 막 그어보면서 각 선마다 전체 데이터의 로그 우도 값을 계산하고 이 로그 우도 값이 제일 커지는 지점을 찾아서 바로 이 선이 최적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군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랑 비슷하네요. 데이터가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지점, 즉 로그 우도가 최대인 지점을 찾는 과정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통계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 로그 우도를 조금씩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선의 기울기랑 절편을 조정해 나가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스탯퀘스트에서 조시가 막 소리쳤던 것처럼 이게 바로 최적의 곡선이 데이터에 맞춰지는 방식인 거죠. 중요한 건 기하학적인 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설명력을 최대화한다는 다른 철학으로 최적의 모델을 찾는다는 점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최후 추정법이라는 확률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모델을 찾았다고 쳐요. 근데 이 모델이 과연 얼마나 쓸만한 모델인지, 그냥 우연히 잘 맞은 건 아닌지 이런 평가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선형회귀에서는 R제곱으로 설명력 보고 F검정 P값으로 모델 전체가 유의미한지 봤잖아요. 로지스틱 회귀에도 비슷한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죠. 모델 만들었으면 성능 평가는 필수니까요. 근데 로지스틱 회귀의 R제곱은 좀 까다로운 구석이 있어요. 선형회귀의 R제곱처럼 종속 변수 분산의 몇 %를 설명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석되는 단일한 기준이 없어요. 스탯퀘스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계산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의사 R제곱, 그러니까 가짜 R제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표들이 10가지도 넘습니다. 의사 R제곱. 이름부터 뭔가 좀 찜찜한데요. 웃음. 그럼 뭘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연구 분야나 아니면 사용하는 통계 프로그램에서 기본으로 주거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지표를 그냥 따라갑니다. 스탯퀘스트에서 소개하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게 맥파든 의사 R제곱인데요. 그 계산 원리를 보면 선형회귀 R제곱이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형회귀 R제곱은 뭐였죠? 예측 변수가 하나도 없는 그냥 단순 평균 모델에 비해서 우리가 만든 회귀 모델이 얼마나 설명력을 개선했는지를 보는 거였잖아요. 맥파든 의사 R제곱도 비슷해요. 예측 변수가 아예 없는 모델,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 그냥 전체 평균 확률만 띡 예측하는 귀무 모델, 널 모델의 로그 우도, LL널과 우리가 최후 추정법으로 찾은 최적 모델의 로그 우도, LL핏을 비교하는 겁니다. 공식은 R을 제곱은 LL널 빼기 LL핏, LL널 이렇게 되는데요. 로그 우도는 항상 0 이하의 음수고 모델이 좋을수록 0에 가까워지니까 LL핏이 LL널보다 커요. 0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R제곱 값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귀무 모델 대비 우리 모델의 설명력이 크게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군요. 선형회귀 R제곱처럼 분산 설명 비율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 모델보다는 얼마나 더 나아졌냐를 그 로그 우도 값의 개선 정도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의사 R제곱 값이 예를 들어서 한 0.3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 나쁘다고 해야 하나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의사 R제곱 해석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선형회귀의 R제곱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낮은 값을 갖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 정도면 좋다 나쁘다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값 하나만 딱 보기보다는 모델의 다른 면들, 예를 들면 개별 개수가 유의미한지, 예측 정확도는 어떤지, 그리고 연구 분야의 맥락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모델 전체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는 P값은요? 이것도 선형회귀의 F검정하고는 다른 방식을 쓰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우도비 검정, Likelihood Ratio Test, LRT라는 걸 써요. 이름 그대로 두 모델의 우도,
정확히는 로그 우드를 비교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예측 변수가 없는 그 귀무 모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나은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계산은 ELL fit LL null 이라는 통계량을 이용하는데요. 이 값은 두 모델 간의 로그 우드 차이의 2를 곱한 건데 이게 비교하는 두 모델 간의 추정된 파라미터 수의 차이를 자유도로 갖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아, 카이 제곱 분포. 예전에 그 교차 분석 배울 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이 카이 제곱 값이란 자유도를 가지고 P값을 계산하고 그 P값이 작으면 뭐 보통 0.05보다 작으면 우리 모델이 의미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P값이 작다는 건 우리 모델의 설명력 향상 정도 LL fit LL null이 그냥 우연히 생긴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다는 의미가 돼요. 즉, 모델에 넣은 예측 변수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 확률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죠. 스탯퀘스트 예시에서도 이 P값이 0.03으로 나와서 체중 변수를 포함한 모델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었죠. 참고로 그 스탯퀘스트 영상 마지막에 포화 모델이라는 개념이 잠깐 나왔는데요. 이건 각 데이터 포인트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뭐랄까 가장 복잡한 모델을 의미해요. 이론적으로는 맥파든 R제곱이나 우도빅 검정 통계량 공식에 이 포화 모델의 로그 우도 LSR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이 LSR이 0이어서 생략된 간단한 공식을 써도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냥 이런 개념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정말 로지스틱 회계의 핵심 원리를 제대로 파헤쳐 본 것 같아요. 그냥 결과표 숫자만 보던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해를 하게 된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로지스틱 회계의 핵심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첫째, 0과 1 사이 확률이라는 그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 로짓 변환을 썼다는 거. 예측 대상을 로그 오즈라는 무한한 척도로 바꿨죠. 이게 선형 모델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준 열쇠였고요. 둘째, 그래서 모델의 개수들은 전부 이 로그 오즈 척도에서의 의미를 가지니까 해석할 때는 오즈비로 바꿔서 보는 게 더 직관적이다. 이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소제곱법이 아니라 관찰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확률을 최대화하는 최후 추정법 MLE라는 확률론적 접근법을 쓴다는 것. 모델링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찾은 모델의 성능은 의사 R제곱, 예를 들면 맥파든 같은 걸로 귀무 모델 대비 설명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가늠하고 우도비 검정, P값을 통해서 모델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판단한다.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도 로지스틱 회귀라는 도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 안에 숨겨진 아이디어들이 이런 거구나.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프트웨어가 뱉어주는 숫자 너머의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에는 여러 종류의 의사R 제곱이 있고 해석에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분석 결과를 보고할 때 특정 의사R 제곱 값에 얼마나 무게를 둬야 할까요? 여러 R제곱 지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R제곱보다는 모델의 예측 정확도나 아니면 개수의 실제적인 중요성, 오즈비의 크기 같은 거요. 이런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아닐지. 모델 평가 지표의 그 진중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번 분석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또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